자, 저번 시간에 봤던 것부터 확인하면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중요했던 거는 급수에 대해서 처음 배웠었죠. 급수를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처음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이 구분구조법에 대한 개념 세팅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급수를 가지고 정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다 배웠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을 때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확인을 했었고요. 막상 문제 풀다 보면 확실히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면 이 친구 가지고 길이 확인하는 거. 근데 보통 나도 정적분 주고 나서 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 넘어갈 수 있는 걸 잘 하셔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쭉 봤을 때 여기 있는 애들이 뭐 n분의 b-a다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넘어가서 여기 페이지에다 다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페이지까지 넘어왔을 때 우리는 미지수, 아래끝, 위끝, 간격 총 4가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미지수는 뭐 내 마음대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K 붙어있는 친구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K의 n분의 위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보는 게 편하다? 간격이라고 보는 게 편하다. 그래서 얘랑 그대로 간격을 맞춰주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간격을 잡을 때는 생긴 게 n분의 숫자꼴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자꾸 끊기네. n분의 숫자꼴로 나올 거기 때문에 n분의 숫자꼴로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n분의 숫자꼴이 안 보인다면 내가 강제로라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오케이? 시그마 안쪽에 n분의 숫자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뭐 간단한 문제들은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문제들 확인 좀 하고 남은 숙제 받으신 거 있지? 뭐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내용 다 하고 나면 무조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1번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였대. 근데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리미트 시그마라는 이런 친구를 주고 값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할 거야? 얘는 지금 뭐 구분구조법 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함수를 알려주고 리미트 시그마 붙은 친구를 처리하라 그러면 나한테는 정적분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정적분으로 바꿔볼까 하고 쳐다봤는데 지금 fx 안쪽에 들어있는 요 친구들 있죠? 요 친구들 얘네들이 쭉 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요, 이 밖에 n분의 1이라는 n분의 숫자꼴이 또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게 간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왜 이렇게 두껍지 근데? 원래 이렇네. 요게 간격이고 요 친구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 처리를 해버리시면 되겠다, 그치? 근데 얘는 문제가 그닥 어려운 건 아닌 게 나한테 너무 잘 줬죠. 내가 뭐 구분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선 요것만 주의를 좀 하세요. 이제 문제 풀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를 확인 좀 해줘야 돼? 저기 있는 b-a가 같아진다라는 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치? 요거 두 개가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함수 안쪽에 있는 걸 가지고 조작하는 건 굉장히 귀찮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바깥쪽으로 맞춰줄 생각하자 했었지. 그것만 기억을 좀 한 상태로 넘어가서 다시 봅시다. 다시 보면 자, 여기 위에 붙어있는 숫자가 얘는 1이에요, 그치? 그리고 얘는 따로 떼서 보면 n분의 k 붙고 2 이렇게 써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간격이 실제로 똑같단 거야, 다르단 거야? 달랐단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맞춰주셔야 된다. 얘를 2라고 처리를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쓴 2는 2분의 1로 다시 상쇄시키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오, 이렇게 써져 있었겠구나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 리미트 시그마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까지 붙여놓고 k가 1부터 n까지 쓰고 뭐 2분의 1 앞에 붙어 있었고 f 딱 써져 있을 거고, 그치? n분의 2 이렇게 써져 있을 건데 내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봤었죠. 미지수 아래끝 위끝 간격 요거 확인했었잖아. 그럼 당연히 fx 안에 들어있는 저 친구 1 플러스 2분의 n분의 2k짜리 요거를 지금 미지수로 잡으셔야 되겠죠. 맞아요? 요걸 미지수로 잡고 얘가 미지수면 여기 1이 시작하는 포인트 1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끝이라는 거는 간격만큼 넘어갔다는 건데 간격을 어떻게 처리하자? 간격이 n분의 2로 처리가 됐었잖아.
그럼 2칸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끝은 3에서 끝나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요런 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정적분으로 바꿀 때 얘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의 fx dx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fx dx로 바뀝니다. 그러면 너 어차피 fx 알고 있는 거 아니니? 그렇지? fx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코사인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는 적분 수행해갖고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 괜찮을까요? 괜찮니 지금? 그리고 내가 원래 수요일이랑 일요일에 원래 3시부터 수업을 좀 하거든요. 근데 오늘 힘들어갖고 걔네들을 오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미적분만 왔단 말이야 지금. 이게 첫 수업이거든.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할 건데 너무 크거나 작으면 얘기 좀 하세요. 전 잘 모르겠어서. 자, 그래서 fx가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코사인 집어넣어 볼게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의 코사인 얼마? 2분의 파이 x dx 처리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그냥 적분 계산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좀 따라갈게. 오케이, 똑같이 정리가 돼 있었다. 아 맞다, 앞에 2분의 1 쓰셔야죠. 맞아요, 2분의 1까지 살려오셔야 됩니다.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계산하면 사인으로 바뀌면서 안에 들어있던 숫자 정도야 역수로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값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뭐 이 정도 처리할 수 있겠지. 괜찮을까요? 다시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 fx 똑같이 주어준 상태에서 fx는 이미 주어졌고 얘에 대해서 다시 또 리미트 시그마가 붙어 있고요. 함수 써져 있고 n분의 2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 함수 n분의 숫자 꼴이 있으면 이거 다 정적분으로 바꿔버릴 수 있을 듯 이런 생각은 드는 거야, 그치? 지금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얘가 n분의 2입니다. 얘가 n분의 2야. 그러니까 지금 간격이 2가 됐다는 얘기지. 근데 실제로 얘도 2가 붙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치? 그리고 얘도 다시 미지수부터 시작을 해볼게. 미지수 아래 끝, 위 끝, 간격 요거 미약간 4개 확인을 해봅시다. 미지수 어떻게 보자고요? f 안에 들어있는 친구로 보자.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2k라고 처리를 하고 얘를 x라고 볼 거야 앞으로도. 오케이. 그 다음 앞에 붙은 요 플러스 친구가 시작점이 되는 거였고요. 끝은 간격만큼 넘어가는 건데 n분의 2짜리잖아 지금. 얘가 길이죠, 길이. 그러니까 3에서 끝이 나겠다. 그치? 간격은 n분의 2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얘를 우리가 dx로 바꾸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정확히 인테그랄로 변할 거고 시작은 1부터 3까지 이렇게 쓰시고 f 안쪽에 x로 바꾸시고요. n분의 2는 dx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급수 문제 푸는 게 개념은 재밌고 내 생각엔 개념은 재밌고 문제 풀 때 그냥 퍼즐 맞추기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 옛날에 처음에 미분 처음 배울 때 있잖아. 미분 정의 배울 때 꼴 맞춰갖고 얘가 프라임이다라는 이런 행동을 넘어갔었던 것처럼 요것도 다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계산만 좀 따라가 보면 두 번째 것도 오케이, 함수 가지고 1부터 3까지 fx, dx 똑같이 나오죠. 그럼 너 어차피 함수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고 ln 처리하시면 값 나오겠다, 그렇지? 그 정도로 해서 계산이 끝난다 이렇게 확인이 될 것 같아. 괜찮죠? 내가 웬만해서는 밑에 문제 잘 안 풀어드리는데 여기는 밑에 한 개 정도는 더 확인을 할게요. 좀 어색할 것 같아서 928번 1번까지만 볼 겁니다. 이제 방금 했던 예제만 푼 다음에 요걸로 넘어와서 풀려고 하면 생각보다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봐드리는 건데 fx 똑같이 주어져 있고요. 리미트 시그마까지 또 써져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꿀 생각까진 할 건데 얘는 안에 들어있는 건 뭐 0 플러스 n분의 1 그리고 앞에 k 이렇게 붙는 거니까 뭐 이건 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앞에 이렇게 붙은 게 n분의 숫자 꼴이랑 비슷하긴 한데 정확히는 뭐라 써져 있어요? n제곱분의 k 이렇게 써져 있지. 저기에서 고민을 할 것 같아서 갖고 온 거거든요. 자, 미지수 아래 끝, 위 끝, 미약간 쓰시고 고민은 보통 이제 두 개를 먼저 잡아야 돼. 아래 끝, 위 끝보다도 중요한 게 간격이랑 미지수거든요. 간격이랑 미지수. 근데 기본적으로는 간격을 더 먼저 본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안쪽에 들어있는 친구 간격을 맞출 거기 때문에 요거 n분의 41k인 거지. 간격 그냥 n분의 1 처리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원래는 얘 보고 왼쪽 거 같이 보면서 두 개를 좀 같이 고민하면서 간격을 잡아오죠. 맞아요? 미지수는 안에 들어있는 거 그대로 잡기도 하고 내가 좀 편한 숫자로 바꿔서 보기도 하거든. 여기서도 일단 간격을 먼저 잡는 건 그대로 처리를 할 건데요. n분의 1을 간격이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미지수도 뭐 0 플러스 k 곱하기 n분의 1 정도였다고 쳐도 되지. 물론 저건 내가 편의상 저렇게 표현을 한 거고 실제 값은 뭐 n분의 k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얘를 내가 미지수라 둘 거니까 x 이렇게 잡겠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아래 끝이라는 거는 0부터 스타트니까 0 쓰시고 끝은 언제예요? 시작이 1이야. 아니 뭐야 시작이 0이야. 한 칸 가는 거지. n분의 1이니까 1에서 멈추겠죠. 이렇게 이렇게 확인은 할 수 있어. 그러면 저기 있는 식이 어떻게 변하냐? 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쓰시고 잘 안 보이잖아. n제곱분의 k는 내가 할 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n분의 숫자꼴로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쟤네들을 이렇게 쪼개봅시다. n분의 1이랑 n분의 k 정도로 쪼개놓을 수 있지 않니? 그렇게 하고 나서 f n분의 k 이렇게 써놔도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 오케이? 아니 얘만 지금 조금 정리를 해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n분의 1이라는 간격이 생겼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n분의 k를 누구로 보기로 했어? x로 보기로 했어. 이건 x란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내가 이제 표현을 하다가 잘 안 해놓은 건데 이거는 간격은요 항상 누구를 담당합니까? 간격은 dx를 담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가지고 이 부분은 인테그랄로 변한다고 치고 시작은 0부터 1까지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x로 변하고요. 얘는 fx로 변하고요. 얘는 dx로 변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xfx라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 xfx 이렇게. 어렵니 지금? 어렵진 않죠 솔직히. 그냥 하나하나 따라가니까 할만은 하던데 니네들이 또 실제로 푸는 걸 좀 다르긴 할 거다. 그걸 꼭 연습을 해주셔야 돼. 익기 전에. 이렇게 정리가 됐다. 여기 있는 거 차수 하나씩만 다 올리면 되죠. 실제로 하나씩 올리고 다항함수 적분이니까 그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처리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죠 이거? 왜 콧물이 나오지?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자, 정적분을 이용한 급수의 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제 내 생각인데 보통 그럴 것 같아. 이제는 써져 있는 시그마 안쪽의 식을 가지고 내가 조작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근데 쟤는요 시그마를 안 줬죠. 그러니까 내가 시그마를 만들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지 항상. 근데 우리가 시그마 처리를 할 때 수원 기준으로 시그마를 등차 등비밖에 솔직히 잘 안 다루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조화 수열을 간혹가다 배우기도 하는 거고 이상한 수열이 있을 때 시그마로 처리하는 것들을 보통 니네가 등비 급수에서는 연습을 좀 했을 거야. 아니면 그 이전에 그 수원에서 그냥 간혹 가다가 활용 문제를 풀 때나 했을 거거든요. 요것만 변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조금 약하면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예제 2번에 관련된 문제들 풀다가 시그마 잡는 게 좀 안 된다 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좀 주세요. 연습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식이 써져 있는 상태에서요. 내가 시그마로 표현할 거면 일단 당연히 더해지는 포인트들만 봐야 되겠죠. 앞에 있는 건 공통이란 말이에요, 얘는. 자, 얘는 공통, 더해지는 포인트만 볼 거고 더해지는 거 보실 때도 변하는 부분을 봐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는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까지는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시그마까지는 그냥 바로 붙여버릴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간다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앞에 있는 얘는요 원래 있는 거니까 n제곱분의 파이야 이렇게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지. 맞아요? n제곱분의 파이야. 그 다음에 괄호 안쪽에 들어있는 걸 보니까 코사인을 기본 베이스로 갖고 있는데 앞에 깔려있는 요런 친구 있지. n 이렇게 분모에 깔린 거 얘는 안 변하죠. 얘는 계속 있단 소리야. 파이도 안 변하지. 계속 있단 소리야. 누가 변해? 1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n까지 이렇게 변하지. 그리고 그 앞에 붙은 개수도 어때요? 1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n까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시그마의 영향을 받는 k라는 친구는 어디다 붙여야 된다? 붙일 거면 k 코사인
n분의 k 파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니? 괜찮아요?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친구들만 k를 붙여버린 거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써놨어요. 그리고 내는 조금 더 잘 안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우리는 얘 전체를 갖고 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냥. 얘가 함수야 이러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생각은 조금 해놓읍시다. 나는 결국엔 함수 바깥쪽엔 누가 붙어 있어야 돼? 함수 바깥쪽엔 n분의 숫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지? n분의 숫자가 뭐 얘까지를 볼지 얘까지로 볼지 뭐 그건 알아서 하셔도 되는데 n분의 숫자가 필요한 건 무조건이니까 일단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쓰시고 아까처럼 n분의 파이 하나랑 n분의 k 이렇게 쪼개놓어도 되죠. 맞아요? 여기 n만 지금 양쪽에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 얼마? 코사인 n분의 파이의 앞에 k배 이렇게 붙일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 얘를 하나의 함수라고 친다면 함수 안에 들어있는 게 누군 거야? kn 파이 이렇게 써지는 거죠. 맞아요? 아까 봤던 거랑 같은 꼴이겠다, 그렇지? 처리는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뭐 하자? 미지수 아래끝, 윗끝, 간격 4개를 좀 살펴봅시다. 오케이? 간격은요, 여기 보니까 n분의 파이라는 숫자 제대로 나왔지. k는 건들지 마세요, 변수예요. n분의 숫자 이렇게 나오니까 오케이, 간격을 얼마로 두자? 간격은 n분의 파이야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미지수라는 걸 잡을 건데 미지수는 당연히 함수 안쪽에 들어있는 k 붙어있는 얘를 잡기로 했잖아요. 뭐 따지고 보자면 0 플러스 어찌고긴 할 건데 이제는 이렇게 쓸게요. k n분의 파이 이렇게. 얘가 미지수 얼마? x예요.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지. 그럼 아래 끝은 얼마부터입니까? 0부터겠죠. 스타트가 미지수 앞에 0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윗끝은 얼마야? 간격만큼 더 간 거야. 근데 얘가 0이었잖아. 지금 길이가 얼마짜리예요? 파이짜리지? 한 칸 간다, 파이만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윗끝은 파이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쨌든 저기 누구 있어? n분의 파이 앞에 k까지 붙인 걸 x로 잡기로 했지. 요거는 문제가 없어. 코사인 x 이렇게 처리 잘 될 거야. 그치? 근데 얘는 n분의 k만 있거든요. 파이가 없는 게 지금 문제인 거지.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여기식에다가 파이를 따로 붙여주셔야 되겠다. 그치? 파이를 따로 붙여서 파이분의 1 붙여버리고 앞에 건 그대로 있어다 칠게요. 이렇게 1부터 n까지 하고 n분의 파이 하나, n분의 파이 하고 앞에 k 붙은 거 하나, 코사인 k n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맞아요? 내가 파이 하나 새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바꾸시면 되니까 인테그랄 얼마? 0부터 파이까지고 앞에 파이분의 1은 붙어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식 전체를 가져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x 그리고 코사인 x dx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정적분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뭐 하면 돼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근데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을까봐 얘기하는 건데 이거 무슨 조건 해야 돼요? 부분 조건 해야 되지? 다항함수랑 삼각함수 섞여 있는 거. 부분 조건 처리하고 나면 계산값은 깔끔하게 떨어지겠다. 어쨌거나 여기까지 똑같이 적분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부분 적분 한 번에 할까 그냥? 얘 부분 적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x랑 코사인 x 써놓고 당연히 얘가 미분 대상이죠. 미분 한 번, 두 번 하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대각선 곱하고 대각선 곱해서 마이너스 x 사인 x 전체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하나 붙이시고 그치?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한 거는 뭐가 나와야 돼? 지금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한번 뒤집기로 했었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죠. 플러스 바뀌면서 어떻게 바꿔요? 그냥 한 번에 써야 되겠다. 잠깐만. 자, 플러스 바뀌면서 플러스
코사인 x 거기에 대해서 어디부터?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으로 끝나는 거 아니었죠? 우리 다항함수랑 삼각함수에서 좀 다른 거 있었던 거 기억나니? 아니지, 잠깐만. 지수함수랑 삼각함수 섞일 때지? 얘는 여기서 끝내면 되겠네? 앞에 파이분의 1까지만 처리 좀 해놓을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놓고 나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똑같이 나오고 파이분의 1 붙고 파이분의 1 붙고 적분한 건 똑같이 뭐 나와 있었겠다, 그치? 계산해서 끝낸다, 이 정도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렵나요 혹시? 괜찮죠? 내가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밑에 2번 확인 한 번만 해볼래? 나 아주 휴지만 하나 갖고 올게. 휴지 이거. 그러네. 참 똑똑해. 똑똑하거든요. 아니 휴지 갖고 가려고 니네 풀어보라고 한 건데 휴지가 여기 있었어요. 화가 나? 일단은 뭐 그냥 같이 할게요. 아까처럼 다시 얘기하지만 시그마는 내가 만든다, 그것만 조금 바뀐 포인트겠죠. 시그마 다시 만들어 볼게. 안 바뀌는 건 집중할 필요가 없다. 얘는 지금 전부 다 안 바뀌고 있어, 그치? 그래서 저 친구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바뀌는 애들만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얘네들 뒤에 붙은 애들은 바뀌고 있네요, 그치? 그 다음에 앞에 붙은 것도 2, 4, 6 뭔가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네, 그치? 그러니까 시그마로 바꿔서 쓸 거면 여기다 쓸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거 어떻게 쓰셔야 돼? 쭉 있으면 일단은요 n제곱은 원래 있는 거고 바뀌는 애들만 k로 처리하시면 되죠. 이렇게 2k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근데 얘는 여기까지 바꾸는 거 오케이 잘하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앞에 있었던 건 뭔가 코사인 이렇게 딱 누가 봐도 내가 함수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었지. 얘는 이렇게 분수 꼴이다 보니까 안에 있는 분모만 뭐 함수로 잡을지 분수 함수로 잡을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된단 말이었지. 그런 와중에요 옆에 붙은 친구가 얘는 숫자가 써져 있었잖아. 얘는 숫자가 안 써져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야. 눈에 보이면 간격이 당연히 잘 잡히겠지만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강하게 무슨 생각을 해야 돼? n분의 숫자라는 친구가 옆에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n분의 숫자 꼴이. 그럼 내가 그거를 저기 써져 있는 분수식에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 여기 n제곱짜리 있고 k짜리 뭐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일단은 n제곱이나 n 같은 걸 한번 분모 문제 다 나눠볼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그쵸? 우리 수투에서 처음 개념 배울 때처럼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해보면 자, 분모 문제 전부 나눴어요. 앞에 거 똑같이 썼다 칠게. 분모 문제 전부 나누면 1 더하기 n분의 k 전체의 제곱이 일단 분모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분자도 중요한데 2하고 원래 n제곱이 깔리고 k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본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요 우리가 생각한 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애초에 n제곱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야. 사실 이런 꼴도 필요한 거 아니야. 그냥 나는 n분의 숫자 꼴이 필요해서 만들어 보려고 이런 거 한 거잖아.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이 친구를 가져다 무슨 처리를 해버리는 게 편하다? 차라리 n제곱 말고 n 하나는 여기로 내렸다 치자,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여기로 내렸다 치자,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 똑같이 있었으니까 딱 이렇게 식이 써졌다는 소린 건데, 여기서요 문자 당연히 누구 잡고 싶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네 마음대로 해도 되긴 한다. 이거 1 플러스 어찌고의 제곱 있지?
얘 전체를 문자로 잡으셔도 뭐 문제까지는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굳이 할 거면 똑같은 모습 여러 번 보이는 얘 n분의 k를 문자로 잡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실제로 n분의 k는 n분의 1 그리고 앞에 k가 붙은 거라서 간격도 바로 잡힐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갖고 미지수 아래끝 위끝 간격 이렇게 처리를 해보면 미지수는 누구라고? n분의 k라고 처리를 하시고 간격은 n분의 1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n분의 1이 dx가 돼버리고 얘가 x가 돼버린다면 얘 처리되고 얘도 처리되고 얘도 처리되는 그런 상태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식이 이렇게 변하겠네. 이제 인테그랄로 바뀌었다 치고요. 인테그랄로 바뀌었다 치고 시작은 0부터 1까지일 거잖아. 그렇지? 0부터 1까지 쓰시고 안에 들어갈 거 확인하면 어떻게 나와요? 안에 들어갈 거 확인하면 요거 1 그대로 요거 x로 변하시고요. 2 그대로 x로 변하시고요. dx로 변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지금 동그라미 친 애들은 x나 dx로 다 바뀐 거야. 그렇지? 나머지 친구는 그냥 그대로 살아있으면 되고 리미트 시그마만 가져다가 인테그랄로 바꿔버렸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는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온 식 보고 나서 무슨 적분해야 되니? 이거는 치환적분 하시면 되죠. 어떻게 치환적분해요? 분모에 있는 이 친구를 가지고 뭐 t라고 쳐버립시다. 이런 식으로 치환하겠지. 자, 그래서 미분하시면 2x dx라는 게 dt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그치? 여기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dt 처리할 거니까 얘는 인테그랄 dt 쓰시고요. 밑엔 1 플러스 밑엔 t분의 1 쓰게 될 거고 적분 구간도 조금 변하긴 하겠지. 적분 구간 여기 x 이 상태에서 0 집어넣으면 1이죠. 1 집어넣으면 2죠. 1부터 2까지로 좀 변하긴 하겠다. 그치? 오케이. 얘는 1부터 2까지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계산 보시면 뭐 여기까지는 똑같이 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치환적분 하자. 치환적분 하시면 1부터 2까지에 대한 적분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은 충분히 수행이 됐어요. 괜찮을까요? 어렵니 혹시? 괜찮아요? 어쨌거나 아마 실제 시험 들어갔을 때 너네한테 이렇게 1번처럼 줄 수도 있지만 물론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너가 시그마 잡는 게 조금이나마 더 복잡할 테니까 그래서 시그마 잡는 연습 좀 잘 좀 하시고 네가 맞추고 나서부터 누구를 문자로 잡을지는 항상 저기 있던 미약 극간 4가지로 확인을 꼭 하자. 오케이? 밑에 한 문제만 더 연습을 해볼게. 자, 이렇게 돼 있는 친구 변하는 거 누굽니까? 변하는 거? 앞에 붙은 숫자가 일단 변하고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위에 붙은 숫자도 계속 변하고 있네. 최종적으로 얘랑 얘가 k로 변하면 되겠죠? 맞아요? 제가 변수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해서 k 붙이고 냅두자. k 냅두고 잠깐 n제곱분의 파이 하시고요. 앞에 누구? k 붙이고 사인 n분의 k 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정리된 것만 봐도 사실 아까 거랑 맨 처음 거랑 그닥 다를 건 많이 없다. 그치? 여기서부터는 뭐 한번 연습 삼아 해보세요. 여기까지 제가 해드렸어요. 한번 해봐 나중에.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정적분과 급수의 도형에서의 활용 나와 있는데 이거 도형 활용 다 그런 거잖아. 뭐 식 잡고 편한 대로 식 세우면 뭔가 나올 겁니다. 이 정도일 것 같아서 문제에서 말한 SK를 잡으려고 노력을 좀 해볼게요. 그럼 SK라는 거는 직사각형의 넓이짜리인데 AB의 넓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자. 일단은 가로 길이가 2인 건 알아요. 여기가 2래요. 그렇지? 그럼 내가 집중할 건 당연히 세로 길이일 텐데 세로 길이는 여기에 해당하겠지. 여기에 해당하는 x좌표의 길이가 누구다? x좌표가 n 플러스 k다 라고 나왔어. 그럼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함수 여기다 집어넣은 거랑 똑같겠죠. 집어넣고 나면 n 플러스 k 플러스 1이라는 높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sk라는 이런 값은요 n 플러스 k 플러스 1이라는 세로랑 가로 2를 곱한 겁니다. 이 정도 처리는 금방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k가 0부터 n-1까지로 변했다. 원래 1부터 n까지인데 그래서 변한 거 확인을 해보시면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일단 그냥 그대로 써놓고 볼게요. 0부터 n-1까지 얘 역수 취해서 쓸 거니까 2분의 1은 쓸모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써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쭉 써놓고 n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생각을 조금 합시다. 어차피 시그마에 영향받는 거는 여기서 k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 새끼가 일부러 0부터 n-까지 줬잖아.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n 풀 1 이렇게 나오고 n-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n 더하기 n 이렇게 나오겠지. 어차피 마일은 1이랑 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저걸 평행이동 처리로 바꾸셔도 문제가 없겠죠. 어떻게 해요? 일단 2분의 1은 쓸모없으니까 앞으로 뽑을게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요거까지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리고 시그마가 k가 어디부터? 1부터 n까지 바꾸시고 누구로 쓰시면 돼? 요거는 n 플러스 k분의 1이다.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는 거지. 맞아요? 하나 줄인 대신에 전체 칸 하나씩 올린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저기에 대해서 무슨 행동 하셔야 된다? 저기에 대해서 다시 미약극간 4개 찾아야 되지. n분의 숫자 꼴이 필요한 거지. 아까 안 될 때 어떻게 했어요? 나눠서 확인을 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 전체에다가 n분의 1로 나눴다 칠게요. 얘만 따로 떼서 볼게. n분의 1로 나누면 1 플러스 n분의 k에다가 그 앞에 n분의 1이 있는데 요거 그냥 옆으로 뽑았다 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 그쵸? 오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n분의 숫자 꼴도 나왔고 얘가 대충 미지수가 되면 될 것 같고, 그치? 미지수는 전체로 잡으셔도 되고 얘만 잡으셔도 되는 거 계속 똑같습니다. 어쨌든 길이가 1, 요것도 앞에 1이 있는 거지 지금. 길이 1인 것까지 확인은 한 상태야. 그래서 뭐 편한 대로 할 건데 이렇게 할게요. 미지수 여기 떠서 잘 보이지? 미지수 아래 끝, 위 끝 간격 4개 써놓고 볼게요. 나는 n분의 k를 미지수로 잡는 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알아서들 하세요. 이렇게 잡고 나면 아래 끝은 어디서부터? 0부터야. 내가 저걸로 잡았으니까 0부터야. 1 플러스로 잡았으면 1부터야. 그치? 0부터 끝은 한 칸이었으니까 1까지 처리가 될 거고, 간격이라는 건 내가 n분의 1 설정을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전체 계산을 하시면 2분의 1 살리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밑에 1 플러스 x분의 1의 dx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도 지금 계산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고요. 뭐 편한 대로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형의 활용도 결국엔 다 똑같은 얘기인 거고요. 아까 거보다 한 단계 정도가 더 들어갔다 이 정도겠죠. 내가 식마저도 새로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급수 풀면서 아마 항상 헷갈릴 만한 건 이 정도인 겁니다. 그 저 친구 n으로 나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안 되면 안 풀릴 거야. 만약에 뭐 밑으로 내려가서 좀 난이도 높아 보이는 것도 봐보면 풀진 않을 겁니다. 지금 쟤네들도 봐보면 어쨌든 뭐 AK는 어떻게든 잡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AK 잡고 나서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앞에다가 n분의 1 따로 뽑아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게 안 나오면 저렇게 쟤네가 만들어줄 거다. 문제 주어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넘어갑시다. 자, 개념이팀 4번. 이번에도 도형에서의 활용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접선이 있는데 걔가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거래요. 우리 무슨 생각부터 해야 돼? 접방부터 세워볼까? 이런 생각 해야 되겠지. 그럼 접방 세워야 되니까 함수를 뭐 하자? 미분하자. 요게 함수잖아. 그렇지? 함수 미분 y 프라임 이렇게 된 거. 그거는 2의 x예요. 쓸 수 있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다 값 집어넣으면 f 프라임의 n분의 k 그때의 기울기, 그때의 미분 계수는 2의 n분의 k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fx라 쓰지 말까? 그냥 직방이라 쓸게요. l이라는 직방은 y는 기울기 2의 n분의 k 쓰시고 x 마이너스 n분의 k에 플러스 얼마니? 2의 n분의 k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직방 세우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숫자가 괴랄하다 정도겠지. 자, 이렇게 세워놨어 직방.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y축과 만나는 점, 다른 말로 x좌표가 0 될 때 이런 거지.
x에 0 집어넣으면 y라는 결론은요 마이너스 n분의 k에다가 2의 n분의 k 더하기 2의 n분의 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게 지금 그때 y좌표고 우리는 그걸 갖고 뭐라 한다? qk야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 한 번만 조금 요약을 합시다. 2의 n분의 k가 똑같으니까 묶어버리면 1-n분의 k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5알의 문제에서 5에서 qk까지의 길이를 구하래. 다행인 점은 어차피 여기점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y좌표의 차이만 있는 거지. y좌표의 차이만 있는 거야. 요 값 그대로가 그 길이가 된다는 얘기죠. 갖다 집어넣어 보면요. 자, 리미트 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앞에 있는 n분의 1 미리 쓸게요. n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안에 들어와야 됐던 건 2의 n분의 k의 1-n분의 k입니다. 이 정도 처리가 되겠네요. 우리 저렇게 써져 있으면 그냥 느낌만 봐도 누구를 미지수로 잡는 게 좀 올바르겠어요? 당연히 n분의 k 이렇게 잡는 게 좀 올바르겠죠. 그리고 n분의 k면 얘가 n분의 1k인 거니까 간격 1이 들어있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다시 미양끝까지 4개를 좀 잡아보자면 미지수 아래끝 윗끝 간격 이렇게 쓰시고 미지수는 n분의 k일 듯 그거 x로 잡아야지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 다음 간격이라는 거는 n분의 1이야 처리하시고 그 다음 제가 미지수면 아래끝이 0이고 한 칸 간 거예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 친구는 어차피 dx로 처리가 될 거고 남은 거 그대로 x자리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맞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된 식은 똑같이 나올 수 있다. 내가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 하자? 적분하자. 그 정도 얘기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뭐 1-x짜리가 요것도 당연히 문제 풀 때 부분 적분 하셔야 되겠죠. 부분 적분 하세요. 못하지 않죠. 하시고 계산하세요. 답 나옵니다. 끝. 이렇게 되겠지? 넘어가서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기출이죠. 2005년도 좀 유명하거든요. 저 문제는. 내가 해설을 한 2개 정도 해드릴 테니까 되는 대로 한번 봐봐. 일단은 밑에 있는 풀이를 쭉 따라가 보는 건 나쁘진 않아요.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한테 주어진 건 fx의 그래프야. 정확하게 모릅니다. fx는 그냥 저렇게 생긴 놈이래요. 그치? fx는 저렇게 생긴 놈이고 f는 역함수가 존재는 한데 뭐 그렇겠지 뭐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치? 역함수가 y는 x 대칭이겠다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단 그런 상태에서 요거랑 같은 값 갖는 거 찾아주세요 이랬으니까 나는 얘를 가지고 당연히 정적분으로 바꾼 다음에 넓이 계산을 했을 때 같은 놈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정적분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혹시 몰라서 미리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밑에 보면은 지금 그래프 이렇게 처리가 쭉 돼 있는 게 하나 있잖아. 우리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좀 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역함수 있으면 당연히 누구 대칭이야 일단? y는 x 대칭이야. 요거까지는 알고 있죠. y는 x 대칭인 상태인데 니네가 수능을 볼 거니까 수능을 볼 거니까 잠깐만 얘기를 하면 y는 x 대칭이다 보니까 우리가 고1 때부터 역함수를 처음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요 y는 x 위에 있다라고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 증가함수일 때만이다. 감소함수일 때는 아닙니다. 알고 계신지 확인만 한번 해보시고 이거 대칭인 건 참이야. 대칭인 건. 근데 항상 y는 x 위에서 좌표가 생기는 건 아니야. 감소함수는 그런 거 안 돼요. 근데 아마 그게 저기 학군지 저쪽 넘어가서 있잖아. 그 분당이나 대치 넘어가면 그런 게 내신에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크게 우리가 부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냥 이 김에 한번 얘기해드리는 거야. 알고만 계시고 됐고 다시 자 여기서 하는 말들 그대로 따라가 보는 거야. 어떻게 따라가냐? 일단은 요 첫 번째 풀이 중에 쭉 한번 따라가 볼게요. 나와 있는 식들이요 내가 계산으로서 처리를 좀 하겠다는 거거든. 계산으로서 얘네들 뭐 어차피 시그마 붙어 있으니까 일단 너 이건 의미 없는 행동이잖아. 얘 앞으로 뽑아버리고요. 오케이? 시그마 붙어 있으니까
쭉 끊어놓고 들어있던 친구들끼리 차이에 대해서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설명을 들 때 이제 n분의 1은 뽑아도 되거든요. 어차피 k가 붙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을 쓰실 때는 그냥 한 번에 다 표현을 한 것 같아. n분의 1, n분의 2 이렇게. 그래서 그냥 시그마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쭉 써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건 써진 걸 갖고 시그마 바꾸는 거 많이 봤거든. 근데 시그마 되어 있는 걸 갖고 다시 풀어서 본 다음에 각각의 의미를 다시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찾았니? 역함수짜리니까 너 여기 있는 역함수의 함수값 있지? 이런 함수값. 요 함수값 아직 원함수까지는 표현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계산 일단은 잠깐만 이렇게 하자. 뭐라고 해주지? 이렇게 할게요. 부분분수의 느낌을 좀 살려본 거거든요. 얘는 부분분수의 느낌을 어차피 차이다 보니까 지들끼리 교대가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1이잖아, 얘는 2잖아, 얘는 쭉쭉 가다 n이잖아요.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1짜리 한 번, 0짜리 한 번 나왔어. 부호는 반대입니다. 2짜리 두 번, 1짜리 두 번 나왔어. 그렇지? 1짜리 두 번 나왔어. 근데 1짜리 두 번이 앞에선 1짜리가 한 번 나오고 뒤에선 두 번 나왔는데 뒤에가 마이너스가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친구는 당연히 마이너스 끼고 있는 놈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맞아요? 두 번째 친구도 똑같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한 개 차이씩 계속 나겠지. 맞아요? 얘가 1이고 2여서 그 다음 3일 거 아니야? 3짜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얘는 두 개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는 3이니까 당연히 하나씩 마이너스를 갖고 들어오겠죠. 그렇게 계산이 들어가면서 앞에 마이너스 n분의 1까지 뽑아놨습니다. 그렇게 끊고 마지막 친구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G1로 처리가 끝났거든요. G1로. 왜 그러냐면 부분분수 느낌 살리기로 했죠.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얘는 처리가 안 돼요. 그치? 0 나오는 게 없으니까 쭉 가다 보면 누군 처리가 안 돼요? 얘는 또 처리가 안 돼요. 뒤에 거 하나 남으면 앞에 거 하나 남는 거잖아. 그래서 쟤네끼리 남는 건 내가 따로 계산을 처리해 본 거야.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한 거 n분의 1에 마이너스 붙어있는 g n분의 0짜리 하나랑 요렇게 된 건 n분의 n짜리 어차피 1짜리겠지. 그게 얘랑 곱해지 그냥 g n분의 n짜리 그냥 g 1짜리 이렇게 날아오겠지. 그럼 얘는 운이 좋게도 n분의 0은 무조건 0이잖아. n분의 n은 무조건 1이잖아. 그러니까 g0과 g1로 계산이 처리가 돼요. g0과 g1로 계산이 처리가 돼. 누구만 갖고? 검정색들만 가지고 봤더니 마이너스 g0짜리 하나랑 플러스 g1짜리로 처리가 된단 말이야. 그치? 여기까지 맞을까요? 그러면 너 fx에 대한 내용 전부 다 알진 않잖아. 그치만 특정한 값들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니? 0과 1에 대한? 찾아보니까 얘가 1이고요. 얘가 0인 거야. 그치? 요거 어차피 fx 거지만 뒤집으면 똑같은 거니까 지금 g도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그렇게 식을 바꿔두고요. 식을 바꿔두고 바뀐 식들을 가지고 얘가 1이었으니까 그대로 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한 친구들은 사실상 시그마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아직 쟤는 시그마가 필요하지. 쟤만 갖고 다시 만든 거야. 오케이? 쟤만 갖고 시그마를 다시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친구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이 친구를 내가 알고 있는 급수의 합으로 정적분을 바꿀 수 있다. 일단은 제가 0부터 n-1까지잖아. 그거 꼴 보기 싫어. 1부터 n까지로 처리해야지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맞아요? 1부터 n까지로 처리해야지 하시고 바뀐 식들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하다 보면 이 정도로 정리가 된다.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오케이? 자, 다시. 그래서 지금 따라서 하고 여기 부분이 사실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사실 쓸모없는 거야. 합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행동을 이렇게 연산이 들어왔으니까 누가? 시그마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 자리에 집어넣고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지금. 근데 요거는 우리가 그림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야 봐봐. 요게 F였잖아. 1이라는 게 사실 여기 한 칸의 넓이죠.
한 칸의 넓이에서 누구의 넓이를 뺀 거야? G의 넓이를 뺀 거거든. G는 뒤집혔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 넓일 건데 그거 실제로 이 부분 뺀 거랑 똑같지 않니? 해갖고 결국에는 0부터 1까지 fx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정석적으로 내가 뭘 했을 때 쭉 계산을 해갖고 저걸 찾아내고 처리를 할 수 있을 때 뭐 그냥 당연하구나 정도로 받을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 행동들이 난 그렇게 시험 때 좀 부담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수능 같은 때는 꽤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내신 시험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올 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G 함수들을 가지고 저기에서 변하는 걸 하나하나 찾아서 이 상태에서 내가 교대로 사라지면서 등차 계열의 어떤 급수의 느낌을 살려야 되겠다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굉장히 어렵다. 물론 한 번 본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연습하면 못할 일은 아닙니다. 못할 일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함수가 돼 있고요. 각각의 뭘 찾자? 의미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의미를. 20과 20 각각의 의미를 좀 찾아보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뭐라 얘기했었냐면 얘가 누구예요? 얘가 간격이에요. 그렇지? 얘가 누구예요? 얘가 함수값이에요. 각각은 함수값이고 걔네들을 빼니까 함수값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는 거겠지. 어차피 이제 미적분하는 친구들 대부분 뭐 공대 계열로 나간다 생각을 하긴 할 건데 의학 계열은 상관없긴 할 겁니다. 요거 이쪽이 x축 라인이고 이쪽이 y축 라인이잖아. 우리가 역함수를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할 땐 xy의 역할을 바꿔서 보는 거지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로 나아간다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x가 커진다, 이게 y가 커진다 이런 거니까. 그걸 생각할 때 실제로 얘를 이렇게 뒤집어야지 똑같을 건데 우리가 아마 뒤지는 것까지 귀찮으니까 이 상태 그대로 좀 봅시다. 이해하기 편하게 조금 그림을 뒤집어서 좀 둘게요. 뒤집지 못해. 돌려서만 보여드릴게. 어떻게 하더라? 잠시만요. 눈에선 안 보이지? 이거 AI가 생겼는데 어떻게 없애지? 요렇게 잠깐 처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조금 어지러워 보이긴 하는데 그냥 요거 y축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크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에서 하는 말은요 간격을 누구에 대해 잡으라는 거야? 역함수 g에 대해 잡으라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만든 이 간격이라는 건 사실상 무슨 값이었어? 가로값이야 세로값이야? 원래 함수가 그려져 있는 거를 세로로 쫙 쪼개서 정의 가로의 길이들을 표현하고 있던 게 지금 n분의 k 이런 거였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역함수 그림을 이렇게 쪼개겠다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렇게 쪼개서 이 부분들에 있는 이 넓이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n분의 k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 칸짜리였는데 그거를 n번 자를 거고, 그치? n번 자를 거고 하나하나의 간격은 n분의 1 그리고 몇 번째 왔을지 모르니까 그게 n분의 k번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얘가 하고 있는 건 간격이고요. 얘가 하고 있는 건 지금 간격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함수값들의 뭐? 함수값들의 차이야. 그치? 함수값들의 차이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임의로 간격을 나눴습니다. 각각이 n분의 1짜리인 거야. 그치? 몇 번째인지 모르는 게 n분의 k번째인 거고요. 그치? 근데 함수값이 여기 있죠. 그 다음 게 여기 있지. 그 다음 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우리는 함수값들을 뭘 본다고? 함수값들의 차이를 본다고. 함수값들의 차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 부분을 딱 이렇게 그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네들이 각각의 함수 값인 거 맞죠? 그치? 내가 말한 빨간색 지점, 뭐 파란색 이렇게 해서 함수 값 이렇게 본 거잖아. 그치? 물론 간격이 있는 겁니다. 함수 값 이렇게 보겠지. x, y 역할 바꿨으니까. 그럼 얘네들의 차이 이런 거잖아 지금. 맞아요? 차이는 요만큼 이 파란색의 길이만큼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겨있겠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네들을 몇 번 쪼개래? 몇 번 쪼개래? 엄청 많이 쪼개래. 리미트로 쪼개버리래. 그치? 무한계로 쪼개세요. 그럼 요 빨간색 선이 엄청 많아질 거고요. 그에 따른 함수값도 엄청 좁아지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합쳐달라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건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함수값의 차이 요렇게 있었잖아. 그치? 함수값의 차이요 요렇게 있었던 친구들, 요 사각형의 넓이들을 뭐 했으면 좋겠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다시 돌려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될라나 이게? 돌려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지금 빨간색 기준으로 간격을 세우고 차이에 대한 넓이를 키우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것들은 파란색으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상 이런 fx 함수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그런 넓이랑 똑같아지겠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다시 여기 있는 요 아무런 일반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왜 이렇게 두껍게 나오지? 일반항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는 자, 우리가 전체가 1이었는데 그걸 n등분해서 n분의 1이라는 간격을 갖고 있겠지. 맞아요? 그럼 얘가 k번째니까 요만큼의 차이는 당연히 n분의 얼마? n분의 1이라고 일단 처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런 상태, 여기의 차이는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g n분의 k에서 빼기 g n분의 k-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그것들을 갖고 리미트를 하래. 근데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리미트는요, 뭐 x에 대한 얘기긴 한데, 따지고 보면 x에 대한 얘기긴 한데, 요런 사각형들 기준으로 보는 게 y 기준으로 안 보고 그냥 x 기준으로 봐야 되지. 원래 함수 기준으로. 맞아요? 요거 간격은 아니지만 똑같이 넓이를 계속 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y 기준으로 간격을 똑같이 고정해 놓고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다 찾은 거랑 똑같거든요. 원래 우리가 넓이를 하실 때요, 가로를 일정하게 쪼개잖아. 이번엔 세로를 일정하게 쪼갰을 뿐인 거야. 세로를 일정하게. 오케이? 세로를 일정하게 쪼갠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간격이 n분의 1입니다. 간격이. 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서 이렇게 써볼게 이제. 여기 0번째겠죠. 첫 번째니까 n분의 1이겠죠. 두 번째니까 n분의 2겠죠. 가다 보니까 세 번째쯤, 네 번째쯤 n분의 k 이렇게 도달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야, 요 네모 박스의 길이 요만큼이 n분의 1인 거고, 실제 우리가 만든 값 자체는 여기가 n분의 k 값인 거잖아. 요만큼의 높이가 지금. 그렇지? 아니, 요만큼 여기 이렇게 n분의 1, n분의 k 이렇게. 요 길이를 갖고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고? n분의 k라고 표현한다고. 이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n분의 k겠죠, 당연히. 이게 n분의 k니까. 사라졌다. 이씨, 어렵네. 잃어버렸다. 이렇게 할게요. 쓸 수가 없다, 더 이상.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 길이가 n분의 k란 말이야. 요 간격이 두 함수의 차이값이었잖아. 그럼 요 사각형 넓이 물어보는 거야. 파란색 사각형 넓이. 걔네들 합쳐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그냥 원함수의 0부터 1까지를 무한 적분한 거랑 똑같은 거겠구나 라고 생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3번 이렇게 처리가 된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어쨌거나 여기 있는 거 있잖아. 방금 요 역함수 구분구조법으로 해서 쭉 잘라서 보시는 거 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냥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꼭 좀 확인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여기 있는 거 간격이란 말이야. 그렇지? n분의 1이 원래 간격이란 말이야. 여기 있는 거 뭐예요? 함수값의 차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원함수 기준으로 가지고 오면은 함수값의 차이가 가로선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함수값의 차이가 가로선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원래 잘라놓은 간격은 n분의 1짜리니까 n분의 k 돼 있으면 실제 거기까지 함수의 높이를 표현하는 거죠. n분의 k가. 오케이, 간격 나왔고 높이 나왔으니까 파란색에 대한 사각형 넓이를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0부터 1까지를 fx에 대해서 접근한 거랑 같은 결과를 얘기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맞아요? 나중에 뭐 대학 가셔도 다 하실 거라서 보시고요. 일단 넘어가시면 대충 내용이 끝나버려요. 이제 구분구조법은 오늘이 끝이고, 부등식 증명은 더 이상 해드릴 건 없어요. 그냥 궁금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지. A랑 B가 있는데 B가 좀 더 크고요. fx 0보다 클 때 쟤네들이 0보다 크다. 읽어보면 당연한 게 딱 잘라놓고 이렇게 생긴 상태야. 그러면 함수도 위에 올라가 있고 함수도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표현이 돼 있대. 그렇지? 그랬을 때 요 넓이 값은 양수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저게 아니면 음수면 되잖아요. 그래서 딱히 해드릴 얘기는 없는데, 이거는 그냥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우리가 적분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아마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요거 무슨 값? 이거? 함수 이렇게 딱 있을 때 x축 함수 이렇게 있을 때 함수에 대한 y값들이지, 얘네가 y값들이지. 얘가 사실상 높이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요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얘가 간격에 대한 얘기야. 그치? 우리 구분구조법으로 봤잖아. 근데 얘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A에서 스타트를 해서 B까지 쭉 읽을 건데, 그렇게 읽을 거야, 방향 자체가. 그런데 얘는 높이 양수지, 간격도 당연히 양수겠죠.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왔으니까. 그러면 플러스랑 플러스 곱해서 플러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뒤집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있었어. 오케이? 근데 얘를 가져다가 만약에 B부터 A까지 fx dx라고 엮어버리면, 뒤집어버리면 마이너스 붙여야 돼, 이렇게만 배웠을 거란 말이야. 너는 어떻게 수업 들었는지 모르긴 하겠다. 어쨌든 이렇게 배우셨을 건데, 뒤집으면 마이너스 붙어야 돼를 원래 설명할 때 이 정도라고는, 요거 라지 F를 기준으로 라지 FA, 라지 FB 빼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그거의 반대 과정이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렇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가 B부터 시작하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렇지? 근데 함수값은 계속 양수죠. 우리가 함수값은 계속 양수야. 근데 간격이라는 게 이제 사실 우리가 말하는 간격은 실제 길이를 표현한 거긴 하지만, 여기서 말한 dx는 진짜 작은 x 이런 거였잖아. 그래서 B에서 시작해서 반대 방향으로 읽어버리기 시작하면 dx 자체가 음수가 돼버려요. 얘가 음수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함수는 양수인데 얘가 음수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게 음수 값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함수가 이렇게 x축보다 높게 있을 땐 양수값 처리를 하는 게 목표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서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얘기까지만 알아보면 좋겠어. 얘네들은요, fx랑 dx가 곱해져 있는 결과라는 걸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방향에 따라서 dx의 풀마가 바뀔 수도 있고, 당연히 fx가 뭐하다면 아래쪽에 깔려있으면 fx의 풀마도 바뀔 수 있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제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아래로 깔려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래로 깔려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A라고 여기를 B라고 딱 잡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테그랄 어디부터?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fx, dx 이렇게 썼다 칩시다. 그러면 간격은 순서 그대로 올라가는 친구니까 얘는 플러스 값이야. 그치? 근데 fx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최종 결과가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에 대한 넓이처럼 표현을 해버리죠. 만약에 얘를 읽는 순서를 반대로 읽어버린다. 인테그랄 b부터 a까지의 fx, dx 이렇게 읽어버린다. 그럼 요거는요, 어디서? b에서 시작을 해서 반대로 읽을 거니까 fx 무슨값? 음수값. dx 무슨값? 음수값.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플러스값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지. 맞을까요? 그래서 요 내용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그거 말고 딱히 해드릴 말이 없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실제로 얘는 이것보다는 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자연수 n에 대해서 ln n 플러스 1짜리가 있는데 저거보다 크다? 한번 확인이나 해볼래? 이 정도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뭘 해버리고 얘를 가지고 뭐 시그마 처리 좀 해버리고 시그마 처리한 다음에 리미트 보내버리면 되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쟤네들을 가지고 적분으로 처리를 해버렸을 때 뭐 이런 게 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싶은 거래. 밑에 시그마 성질도 뭐 그런 얘기인 거니까 똑같은 거. 부등식 증명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거 넓이인데 요거 어렵진 않아요. 넓이는 뭐 했던 얘기 그대로라서 일단은 이것만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방금 말한 요 넓이에 대한 거 내가 그 전에 요거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있으면 넓이는 플러스 값이지. 근데 내가 얘를 적분을 하면 기본적으로 음수 값이죠. 방향이 반대가 아닌 이상. 그래서 넓이를 처리할 때는 음수의 넓이도 양의 넓이로 바꾸고 양의 넓이는 그냥 그대로 양의 넓이로 있는 게 포인트죠. 넓이 계산 항상 뭐 붙여서 절대값 붙여서 스타트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옛날에 2차 함수 푸실 때 인테그랄 어찌고 저찌고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어찌고 써져 있어. 그러면 사실은 절대값을 안 썼죠. 잘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야, 이런 식의 함수거든.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여기서 끝난대. A부터 B까지 이렇게. 그럼 중간 이 지점을 하나 찾죠 우리가. 그리고는 적분을 어떻게 바꿔요? A부터 C까지 하나랑 C부터 B까지 하나로 처리를 해버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고 나서 음수 나오고 양수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얘는 계산하면 원래 양수고 그거 더하면 넓이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그거 더해요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맞아요? 내가 절대값을 실제로 잘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미적분 배우면서 내용은 사실 비슷비슷한데 조금 다를 때가 있거든요. 어느 포인트에서 다르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생각보다 부담된단 말이야 지금은.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가 잘 안 나온 다음에 뭐 하자? 그래프가 힘들면 뭐 하자? 양수 음수의 변화에 숫자로서 확인을 조금 하셔야 된다. 오케이? 원래 그래프 그리면 양은 변화가 잘 보인단 말이야. 안 되면 숫자로서라도 판단을 하시면 된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절대값 붙여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실제 밑으로 내려서 확인을 좀 해보면 0부터 4까지짜리지. 그리고 쟤는 그냥 루트 붙어있는 애잖아. 근데 뭐 생긴 게 쟤는 무조건 양수일 거라서 큰 문제가 없거든요. 생긴 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넘어갈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두 번째 있는 요 정도 친구를 봐봅시다. 얘도 다시 확인을 쭉 해보면 어떻게 생기네요?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여기는 있을 건데도 뭐 정의역이 아니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 보라 했잖아. 양수음수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한테 실제적인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밑에 있는 나머지 두 개들도 그림 보시면 요거 하나는 그냥 양수값, 요거 하나는 그냥 음수값 밖에 없는 거지. 이런 건 그냥 적분한 다음에 음수값은 양수값 처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닥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제로는 당연히 시험에 나오려면 어떻게 나오는 게 맞겠어? 양수음수의 변화가 있도록 나오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밑에 거 한번 보면 자, sin x짜리 한번 해줄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요 그래프 그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거는. 그럼 sin x를 한번 간단하게 쭉 그려보는 거야. y축, x축 해놓고 지렁이를 하나 그려놔 이렇게. 너무 막 그렸다. 에이.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넓이 좀 찾아줄래 할 건데 뭐 적분하셔도 되거든. 삼각함수 기준으로 이제 이런 거 실제로 잘 안 나오긴 할 텐데 그냥 빨리빨리 하면 좋은 거니까.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었니? 적분한 삼각함수의 값이 얼마인지 정적분을 하실 때. 그래서 뭐라 했었냐면 요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지. 한 칸당 넓이가 1입니다. 사인 함수는.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요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지. 넓이 얼마 나와요? 4? 이 정도 떨어지겠죠? 4 이렇게. 밑에 넘어가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넓이가 4입니다.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 정도일 것 같고 얘도 코사인이니까 4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야 정역이 다르구나. 파이까지구나. 그럼 얘도 이렇게 있을 때 하는 게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끊는 거죠. 맞아요? 두 칸이니까 그럼 4가 아니라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맞아요.
사인 제곱자리 기억나니? 기억 안 나니? 요거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 얼만큼 넘어가야 되지? 좀 많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개념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저희가. 어디까지 가냐면 아이고 괜히 왔다. 여기 있다. 요거 기억나요? 요거를 한번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은 그냥 한 칸에 1인 거 이미 봤었고요. 그 다음 제곱자리도 기억 한 번만 해줘 했었는데 제곱자리는 4분의 파이였어. 그래서 얘가 4분의 파이 나오는 이유로 요렇게 하나 그어놓고 대칭구 활용해서 삼각형 넓이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요거 2분의 파이, 요거 1, 삼각형을 절반 때리니까 4분의 파이야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다. 요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 물론 못해도 뭐 적분하시면 되니까 계산하시는 걸로 하고요. 잠깐만. 자, 그래서 뭐 이거 제곱자리 한 칸 가는 거는 4분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도 괜찮아요. 물론 밑으로 내려와서 뭐 해도 돼? 뭐 적분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사인 제곱자리는 처리하는 게 좀 귀찮긴 하죠. 사인 제곱을 처리할 때 뭘로? 반각 공식으로 처리해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지? 그 다음에 수2랑 딱 달라지는 거 하나, 요거 하나야. y축과의 넓이를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y축과의 넓이. 함수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실제로 함수는 아니겠지. 음함수 정도는 되겠지.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y축 기준의 넓이 좀 찾아줘. 이 정도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까지 적분을 통해 넓이를 찾았단 말이야. 얘는 적분을 누구에 대해 하겠다는 거야? y에 대해 하는 걸로 변하는 것 뿐이죠. 맞아요? 근데 당연한 게 우리 음함수, 함수 아닌 놈에 대한 미분도 하지. 함수 아닌 놈에 대한 적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인 거고, 물론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거 하실 땐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합시다. y축에 관련된 거니까 역함수에 대해서 뭔가 적분을 하면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이 g자리를 구하고 싶어. 근데 이 g에 대한 어떠한 f 값이 있었겠지. 역함수가 뭐 어떻게 써져 있었겠죠? 그림이 문제네. 못하겠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 역함수를 좀 떠올려보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문제 그래도 어렵진 않아요. 자, 첫 번째 함수, 두 번째 y는 2, 세 번째 y축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지. 그거에 맞는 거 좀 찾아줄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x축, y축 딱 그려놨을 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친구란 말이야, 그렇지? 요게 지금 2의 x제곱짜리고요. y는 2라는 건 여기서 끊기는 거잖아. 맞아요? y는 2 이렇게. 그 다음에 x축이라는 건 어차피 요 축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넓이 구해달라는 거겠지. 맞아요? 그럼 얘에 대한 넓이를 내가 찾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인테그랄을 쓰실 때 x에 대해 써버릴 거잖아. 그렇지? x에 대해 써버리다 보니까 봐봐, 나 함수 받는 것도 x에 대한 함수로 받아버렸거든? 맞아요? 그러면 그냥 생각을 편하게 하시면 돼요. y에 대해 적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y를 함수꼴로 표현할 거면 얘 하나 넘겨버리면 되겠지. 요 2만 쓱 넘기면 ln y, 그게 x에 이렇게 처리되겠지. 그리고는 dy에서 적분해버리면 되잖아. 맞아요? 이거 대충 함수 그려져 있는 게 어디부터? 1부터 1 맞나? 1부터 2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처리해버리고, 이거 x에 대한 함수죠. 맞아요? 근데 요 함수의 역함수는 아닙니다 지금 아직. ln y는 누구다? x다 이렇게 처리하면 요거 똑같은 함수인 거야, 그치? 방향만 다르게 본 거잖아 지금. 역함수 아니야 저거. 근데 어쨌든 y에 대해 적분해야지 생각하시고 ln y의 dy예요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y에 대해 바꿔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고요. 내가 아까 역함수를 떠올리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두고 풀 거야. 이렇게 y를 살려서 풀 거야. 그럼 이거 원함수에 대한 적분을 한 거다. 방향을 y로 보신 거고. 근데 내가 선생님 저는 y가 좀 어색해요. 이거 자리 바꾸면 안 돼요? ln x는 y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해도 돼요 그렇게. 그렇게 하신다면 뭐 하는 거야 그건? ln x dx 쓰고, 그렇지? 이건 역함수에 대한 적분이다 정도로 처리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lnx dx 처리를 해봤자 얘는 역함수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뭐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역함수를 떠올리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y에 대해 조금 처리해버리자. 요것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충분히 풀리겠죠. 밑에 내려와서 봐보면 lnx 그려놓고 y 0부터 1까지 하고 여기 넓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인테그럴 어디부터? 0부터 1까지 0에서 1은 y에 대한 값인 거지. 그러면 얘가 함수가 어디 갔니? 요렇게 생긴 건 좀 꼴 보기가 싫어. 어떻게 바꾸자? 2의 y는 얼마? x야.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의 y 써버리시고 dy 써버리면 문제가 딱히 없겠죠. 문자만 변했단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역함수에 대한 미분도 배웠지 우리. 그리고 지금 저렇게 함수에 있는 상태로 y축 기준으로 바로 적분하는 걸 배워버렸잖아. 그래서 너네는 정확하게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정확히 일치한 함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x에 대해서 본 거, 두 번째는 y에 대해서 본 거야, 그치? 맞아요? 그치만 정확히 같은 곡선을 표현하고 있다 생각은 하셔야 되고요. 저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 역함수로 바꾸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돼 있는데 뭐 요것도 다 했던 얘기긴 합니다. 그치? 일단은 곡선끼리 변하면 당연히 풀마 변하는 그 지점 기준으로 쪼개서 보셔야 되겠죠? 그치? 양수음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점을. 얘가 이딴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y에 대해서 보겠다. 다를 거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이 함수들을 각각에 대해서 쳐다보다 보면 조금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역함수 느낌처럼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리고 그냥, 그치?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뭐 이렇게 생긴 친구 한번 넓이를 구해줄래? 했죠. 뭐 머릿속으로 그림이 빠르게 나온다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 x분의 1이라는 친구랑 x분의 1이라는 친구랑 루트 x짜리 잠깐만 x분의 1이야? 저 다른 얘기예요. 이건 다른 얘기라서 필요가 없겠다. 그냥 함수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구나. 물론 그림 못 그리면 안 그리셔도 되긴 합니다. 우리는 뭐부터 찾으면 돼요? 두 함수의 교점부터 찾으시면 돼요. 그렇지? 얘는 근데 어차피 x에 대해 진행되는 얘기다 보니까 그닥 어려울 건 없고 두 함수 뭐라고 두고 같다라고 둬버리고 만나는 x좌표 찾아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애초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감으로 좀 찾을 수 있는 게 요 함수의 그래프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 요 함수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를 모르질 않잖아. 그렇지? 그리다 보면 여기쯤에서 만나겠네가 보이고요. 생각 없이 그냥 1 집어넣어도 답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뭐 교점 갖다 두셔도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1에서 교점을 갖는구나 확인하세요. 그렇지? 1에서 교점 갖는구나. 어디까지야? 4까지야. 인테그랄 1부터 4까지야. 누가 높아요? 루트 자리가 높아요. 루트에서 얘를 뺀 친구를 가지고 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에서 x분의 1을 뺀 걸 갖고 적분을 하자. 이 정도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렵나요? 어렵진 않을 건데 여기에 전제는 지금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다는 점, 그게 조금 힘들 수 있는 겁니다. 내려가서요. 요렇게 어디 갔어? 한 장 넘겨야겠다. 잠깐만. y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를 안 주셨네? 거기에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사실 y가 좀 걱정돼서 보고 싶었던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넓이 같은 경우 활용하는 것도 이건 하나의 우리가 유형처럼 좀 다뤘던 것 같거든요. 넓이 갖다 나왔을 때 지금 하는 요 두 행동은 뭐 어느 정도 충분히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걱정돼서 하는 건데 이거 너무 반사적으로만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좋은데 니네 나중에 그 고난도 문제들 풀 때 있잖아. 내신은 솔직히 상관없어. 그 정도로 추론할 게 안 나올 거야. 수능 보실 때 미적분이든 수원이든 수투든 보실 때 나중에 뭐 한 13번, 14번 이런 거 가다 보면 미적분 좀 다른 얘기. 어쨌든 하다 보면 약간 요거는 요거야 이렇게 풀 때가 있거든. 이런 조건 나왔어. 넓이가 같대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해버려요? 한 번에 적분하면 그거 0이다. 이거 되게 많이 쓴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 당연한 얘기니까. 그 다음 그 밑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함수끼리 변하고 있는 넓이가 똑같다 해버리면 차이가 0이야. 처리해버리면 똑같은 거잖아. 요거 되게 자주 쓰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 너무 막 매몰돼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다가 이걸로 갔는데 안 나오면 정확히 의미 파악 다시 해볼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고. 내가 저번에도 이번에 수특 수1을 한번 풀어보고 있었는데 니네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 그냥 딴 얘기입니다 이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좌표를 딱 알고 있는 상태였어. 수특 수1 있으면 한번 나중에 확인해봐. 이렇게 점을 잡아놓고요. 여기 직선이 뭐 y는 ax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좌표 얘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 문제가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요 넓이랑 요 넓이의 비율이 뭐 1대 로그 2의 5다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 넓이 b 이렇게 나오면 보통 뭘 많이 써요? 딱 난 해봤자 보통 두 개 쓰거든. 넓이 b 하면은 길이 b의 제곱이 넓이 b야 쓰시든가, 아니면 요거 같은 경우 요 삼각형은 한 밑변에 대해서 같은 높이가 들어있는 친구니까 길이 b가 1대 로그 2의 5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나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들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이 좌표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럼 또 막 점과 점 사이 거리 너무 에반데? 이러고 봤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 좌표 주어졌으니까 네가 넓이 다 찾을 수 있지. 넓이 다 찾고 나면은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 정도고 몇 분의 몇 정도가 처리가 되겠지. 전체가 1 플러스 로그 2의 5분의 얘는 1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1 플러스 로그 2의 5에 로그 2의 5에 해당하는 걸 거 아니야. 그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조건들이 있을 때 너무 그걸로만 가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어갖고 요것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알고 계셔야 된다. 적분에서 넓이가 같다는 건 구간 찾으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라. 됐고요. 넘어가서 문제나 좀 풀어볼게요. 몇 개 없던데 문제? 아닌가? 얘가 좀 많았나? 했어. 자, 다음 각 곡선이 주어진 구간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보던 거랑 다를 건 없는 문제예요. 그치? 다만 함수가 조금 번거로워졌다 정도일 것 같고요.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유리함수 정도는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치? 간단하게 좀 그려보면 축이 여기가 X는 막 1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X는 막 Y는 막 1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쵸? 정근선 얘네들 갖고 빠르게 볼 수 있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가 양수짜리니까 결론적으로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듯 이런 식으로 그릴 거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차피 X축이라는 건 여기보다 위로 올라간 모습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상태에서 0부터 2까지거든요. 그럼 0도 여기 어딘가일 거 아니야? 0부터 2까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누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 0이 되는 지점을 찾으셔야 돼.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왜냐면 해설에 그림이 있다 보니까 니네가 보고 풀면 그냥 금방 풀거든 저거를.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릴 수 있다. 그릴 수 있었고, 결국엔 뭘 찾아야 돼? 0 되는 지점을 찾도록 하죠. 그럼 얘가 0 되는 지점을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얘가 0이야. 오케이? 얘가 0이야. 그러면 넘기면서 보니까 1이라는 건 x 플러스 1분의 2야. x 플러스 1은 2야. x는 얼마야? 1이야. 이 정도 처리가 되겠죠.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적분 구간은 결국에 몇 개로? 2개로 쪼개서 해야 되겠죠. 원래 있었던 친구 보시면 0부터 2까지였는데 0부터 1짜리 하나, 1부터 2짜리 하나로 쪼개시면 된다. 그치?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지 지금.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수값에 있었던 친구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만 한번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적분하면 되고, 얘도 적분하면 되고, 적분하면 되고, 적분하면 돼요.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x 플러스 1분의 2 이런 거 ln으로 처리해버리면 되잖아. ln 처리하고 얘 그냥 적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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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 정도는 처리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딱 나와 있을 때 우리는 함수 뭐 그리는 거 나쁜 일은 아닙니다. 나쁜 일 아닙니다. 그치만 기본적으로 뭘 찾는 게 먼저여야 돼? 0 찾는 게 먼저여야 돼. 그치? 그럼 x에 얼마 집어넣어야 0 나와요? 0 집어넣어야 0 나오면. 그치? 오케이. x가 0일 때 0일 거고요. 함수의 개형을 그려도 되고 간단하게 뭘 확인하셔도 된다? 풀마 확인하셔도 된다. 일단 x가 0일 때 y가 0인 거 확인은 한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확인을 해볼까? 간단하게 1을 그냥 집어넣어 볼게요. 어차피 0 찍혔다라는 게 접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생긴 것만 봐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하는 거야. 1 한번 집어넣으면요 얘 대충 음수값 정도 처리가 되겠죠.
맞아요? 1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2라는 게 2.7 이런 거잖아. 그거 역수 취해버리면은 2.7분의 1 이런 걸 거고 어쨌든 1보다 작은 값 그걸 1로 빼니까 음수값 처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냥 1 집어넣어서 음수거 확인하셔도 된다. 물론 얘는 지수함수니까 뭘 봐도 된다?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된다. 그치? 어쨌거나 우리가 누구만 알았으면 0 기준으로 쪼개지는 걸 알았으니까 마1부터 0까지 하나 0부터 1까지 하나 쪼갤 거고 음수는 여기서 생기는 거였으니까 마이너스를 전체로 붙여버리면 되겠죠. 함수는 똑같이 f 이렇게 들어다 치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 적분 처리를 하면 되니까 계산 조금 해보시면 나오겠다. 근데 나 궁금한 건데 혹시 이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듣니? 이수 문제 없죠 지금? 석경 괜찮죠? 네. 자 일단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나머지 계산들은 확인 안 할게. 본인들이 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번에는 무슨 축? Y축 이렇게 변한 게 하나 들어있대요.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돼 있으니까 보면 오 Y축 그 다음에 나온 직선이 Y인 걸 보고 Y축과 둘러싸인 그런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는 애인가 보다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느낌을 어떻게 갖고 오셔야 되냐? 일단은요 얘처럼 좀 티나게 이렇게 끊어준 친구들 있지.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인테그랄의 시작과 끝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거면 어떻게 쓰셔야 되겠어? 얘네들을 굳이 쓸 거면 인테그랄 써놓고 어디부터? 1부터 2까지요. 이렇게 쓰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1부터 2까지요. 그 다음 함수가 이거였는데 얘는 x축 기준으로 볼 때의 함수인 거잖아. 얘를 뭘로만 바꾸시면 돼요? y축 기준으로 볼 때로만 바꿔주자. 그치? x와의 자리 바꾸면 x는 마이너스 y분의 1이야. 이렇게 처리가 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y분의 1 쓰시면 되겠죠. 얘 지금 전부 y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dy 여기까지 쓰셔도 되겠죠. 맞아요? dy 이렇게 문자만 y가 된 거야. 그냥 써놓고 당연히 이제 고민은 살짝 해봐야 돼. 제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나?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누가?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나? 근데 이거 안 보셔도 당연히 무슨 함수야 지금? 분수함수지. 분수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0이 생기진 않아요. 그렇지? 그리고 생긴 꼴 보니까 1부터 2까지거든요. 1부터 2까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양수거나 무조건 음수거나 그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내가 얘에 대해서 얘기를 몇 개만 다시 해볼게요. 내가 y로 보는 게 어색하다. 그래서 x로 좀 x처럼 처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이 함수가 누구처럼 보이는 거야? 나는 마이너스 x분의 1처럼 보이는 거겠지. 이게 역함수인 것 뿐이고, 그치? 그러면 이 파란색에 대한 함수를 그려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생기는 게 올바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이런 거니까 음수값이구나 처리가 되겠죠. 음수값이구나 이렇게. 이게 안 되더 이게 싫다 난 이거 귀찮다 그럼 어떻게 봐도 돼요? 그냥 마이너스 y분의 1은 x축 y축 기준으로 있을 때 머릿속으로 뒤집어만 보면 되죠. 원래 있는 게 2, 4분면이란 말이야. 2랑 4분면에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갖고 y는 x 기준을 딱 뒤집을 거야. 결국에 똑같이 들어있겠죠 뭐. 그렇지? 결국에 똑같이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얘도 빨간색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가 x축인 상황인 거야. x축인 상황인 거야. 얘가 y축인 상황인 거야. y 기준으로 누구로 보겠다? 1부터 2까지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y 기준으로 1부터 2까지 이렇게 보겠대요. 오케이? 문제 없지 지금? 그럼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상태에서 잠깐만 1부터 2까지 오케이 맞냐?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래 y값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양수값인 거죠. 그렇지? 그럼 x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양수값인 거지. 그럼 얘는요 간격이라는 건 양수가 맞는데 높이라는 함수가 음수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y분의 1이 음수값이구나 처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야 얘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y분의 1의 dy로 처리를 하면 음수 결과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붙이자. 오케이? 양수 결과를 바꾸자.
그래서요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지금? x축 y축 그대로 살아있을 때 1부터 2까지 이렇게 써지는 거니까 그렇지? 1부터 2까지 얘가 음수 결과라는 것만 좀 잘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위아래 보실 때는 위에 있으면 양수 밑에 있으면 음수 잘 보잖아. 근데 지금 웬만해서 이 인테그랄을 뒤집지 않는 이상 내가 보통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두잖아 니네가 그치? 어차피 네가 설정할 거잖아. 1부터 2까지 이렇게 둘 거면 dy에 대한 간격 어디 갔어? dy에 대한 간격은 무조건 양수겠죠. 얘만 잘 보시면 되거든. 그렇죠? 얘만 잘 보시면 돼. 우리가 위에 있을 때 애초에 양수로 봤던 이유가 뭐야? y 값이 양수라서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얘 기준으로는요 x 값이 양수여야지 양수 결과겠지. 이 함수가 맞아요? x 값이 음수니까 음수 결과다. 그것만 좀 제대로 확인하시면 그 다음부터 뭐 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요거 처리하시면 이렇게 나오겠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대요. 오케이? 그래서 y축에 대한 적분하시는 거 어렵게 받지 마시고 문자만 누구로 바뀐 거라고? 얘네만 y로 바뀌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 다만 문제를 가지고 네가 정적분을 만들어야 되잖아. 세팅하는 과정 중에서 전부 다 y로 바꿔서 보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만 처리하면 되겠다. 다시 두 번째 거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얘는요 아까처럼 정확한 시작과 끝이 잘 보이지 않죠. 맞아요? 대충 생각을 해보면 이럴 거란 말이야. 얘가 뭐 x축, y축과 교점이 하나 있겠지. 그래서 교점부터 여기까지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우리 교점을 하나 찾으셔야 돼요. y축이라는 친구는 x가 얼마라는 거야? x가 0이라는 거겠지. 그럼 x가 0 되는 지점을 찾아봅시다. 자, 잘 봐. 앞에 있는 거 문제 풀 때 우리 누굴 찾았어요? y가 0 되는 거 찾았지. y가 0 되는 거. 여기는 누굴 찾는 거야? x가 0 되는 거 찾는 거야. 그렇지? 근데 x가 0 되는 거 찾을 건데 이 함수는 무슨 함수야? 이 함수는 x에 대한 함수잖아. x에 그냥 0 집어넣으면 되죠. 맞아요? y가 마일이었더니 x가 얼마 나왔다? 0 나왔다.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5 마일부터 1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적분 구간 마일부터 1까지 저기 함수는 x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 거니까 뒤집으셔서 뭐 하자? 넘기면 되겠죠.2에 y 플러스 1짜리에 빼기 1까지 쓰시면 그게 x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함수 집어넣으면 되니까 인테그랄 안쪽에 마일부터 1까지 2에 y 플러스 1 빼기 1 그거에 dy입니다. 처리하시면 되겠네. 맞아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정적분 딱 나오고 나면 이때부터는 안 어렵죠 솔직히. 그러니까 문제 세팅 보고 뭐 바꾸는 것만 정적분 바꾸는 것만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오케이? 함수가 꼭 저 역함수 관계처럼 보인다는 것만 잊지 마시고 밑으로 넘어와서 계산된 것만 처리 한번 보면 자 여기 보이죠? 마일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5 교점 마일인 거 찾았어요. 마일부터 1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치? 오히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편해요. 원래 y가 0 되는 걸 찾으려면 함수에 뭐 집어넣어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잖아. 아니면 역함수 다 집어넣고. 근데 얘는 원래 함수 있으니까 y가 누구? x가 0 되는 걸 찾고 싶으면 0 집어넣어버리면 딱 나오니까 좀 편한 것 같긴 해.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보고 끝낼게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돼 있는데 직선 곡선 돼 있고 아이고 자, 한 놈은 y는 2x, 한 놈은 y는 2에 마이너스 x 돼 있고요. x에 대해서 둘러싸야 돼, 그렇지? 이거 그냥 푸셔도 돼요. 뭐 알아서 푸셔도 돼요. 대칭성을 살리겠다, 그럼 그렇게 살려서 푸셔도 되고 귀찮아요. 그냥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셔도 돼요. 뭐 하다 보면 대칭성 살리겠지. 당연히 일단 함수 두 개가 나오면 가능한 대로 그리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가능한 대로. 2의 x제곱이란 친구는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있으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그거에 마이너스 자리 이렇게 내려가겠죠? 대칭시킨 친구일 테니까 이렇게 내려가겠다. 그런 두 함수랑 마일부터 어디까지? 1까지 돼 있는 거 둘러싸인 친구 이랬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넓이 찾아달라는 거고, 그렇지? 생각 안 해도 무슨 뭐인 걸 알아요? y축에 대한 대칭이겠다? 하나 구하고 두 배 하자 이 정도 생각하겠지. 그럼 하나 구하고 싶은데 0부터 1까지 처리하시고요. 누가 높아요? 원래 있던 2의 x가 높아요. 그러니까 함수 처리가 어떻게 되겠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x의 dx 처리 좀 해줄래?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이거는 뭐 이제 2의 x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적분하면 되잖아. 적분해서 계산하고 나온 값 자체의 2배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그게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밑에 거 보시면 그림 똑같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 계산을 했더니 2의 2분의 1 마이너스 2라고 뜨나봐요. 한 놈의 계산이. 오케이. 그거에 2배 해버리면 정답이 되겠다. 끝. 이런 거지. 어려울 게 없죠 지금. 그 다음에 저 친구가 뭐 우연치 않게 대칭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 두 번째 거 보시면 sin x, 코사인 x 가지고 0부터 파이까지로 둘러싸인 넓이 이렇게 쓰고 있지. 그럼 생각을 조금 해보면 자, sin x, y축, x축 이렇게 있자. 근데 펜이 내가 언제지? 오늘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인가? 내 일요일에 수업할 때 별로 조금 끊겼었나? 너네한테 한번 찡찡댔던 것 같은데? 그러고 월 활동 엄청 끊겼거든? 내가 펜이 문제인가 했는데 오늘 한 번도 안 그래. 생각보다 엄청 두꺼워졌어. 잘 보이지 않니 지금?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sin x가 sin 한 번, sin 두 번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얘를 조금 평행 이동시킨 느낌으로 이렇게 내리고 한 번 더 내리고 올렸다가 더 올리면 여기 코사인 x란 말이야. 그리고 0부터 파이까지 둘러싸인 도형, 파이가 여기죠. 파이까지 둘러싸인 도형. 그러면 넓이는요 실제로 어디? 이런 파트랑 이런 파트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부터는 그냥 하셔도 되고요. 뭐 굳이 대칭성 쓰셔도 돼요. 뭐 상관은 없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적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코사인이 위에 있다가 사인이 아래로 깔려 있어서 코 빼기 사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고 여기는 사인이 높고 코사인이 낮지. 그럼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그냥 계산이 나오죠. 맞아요? 그 정도 처리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또 뭐 굳이 해줄 게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넓이 같은 거잖아요, 쌤. 여기 넓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동그라미 넓이 하나 보고 세모 넓이 보고 두 개씩 할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관은 없어요. 이 세모 넓이 어떻게 하면 되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사인만 적분하면 되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이거 한 칸인 거잖아, 한 칸. 넓이 1인 거죠. 2배니까 2인 거죠. 맞아요? 여기 또 나머지 계산 좀 해보면 나오겠지. 그래서 실제로 동그라미만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올 거거든요. 동그라미만 계산을 하면. 근데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시험 때 시간도 별로 없는데처럼 뭐 대칭성이나 주기성을 따져가면서 구할 넓이를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빠르게 적분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정도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할게요.